몰입하는 과정에서 망상과 번뇌가 많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자꾸 잡념, 망상이 들어와서 힘들었습니다. 망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머리는 뒤죽박죽이고 생각도 많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내 주변 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을 찾듯이 끝없이 올라오는 번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화두를 나침반 삼아야 한다. 그 화두 놓치지 마라. 화두가 생명줄이다. 얘기한 거요. 화두가 뭡니까?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데 따라서 붙어배겨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깝깝함이 그거다 이 말이요. 왜 깝깝해졌겠어? 궁금하니까 알고 싶고. 간화선 집중수행 4일째. 지금은 내가 깨닫도록 유도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물은 것뿐이야. 오직 화두만을 붙잡고 벽 앞에 마주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갑갑한 마음은 커지고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생각이 끝없이 올라온다.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중생은 항상 생각이란 개념을 따라서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모두 명사화해가지고 명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통해서 항상 오염된 의식 속에서 그것을 우리 번뇌망념이라고 그러죠. 번뇌망념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자랐고 이런 것들 또 어떤 삶의 경험들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고 믿게 되는데 이런 그 에고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필터 같은 것들이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할까? 손가락이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이율배반적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뭔가가 하게 한 건데 그걸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혼, 정신, 생명 별소리 다 갖다 붙이지만 깨달음 없이 허망한 소리 해봐야 배워서 이해한 겁니다. 근데 알아 말이야. 온몸으로 그 일을 알려고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이 말이요. 밤낮 주야로. Mind, according to Buddhism, is creating everything, is the answer to everything we want, and yet we don't understand the mind. And in science, we don't understand the mind. Even so-called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you ask them what is the mind, or brain scientists, they may say, well,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think, or this is the colors that you may see, but they don't really tell you what the mind is. No one tells you what the mind is. 하늘이 하늘이라고, 나무가 나무라고 이름 붙기 이전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름이 아닌 그 본질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화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본질이 화두입니다. 내 본질을 내버릴 수가 없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제자들이 스승님은 자신을 압니까? 모른다. 그럼 꼭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청정을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 모른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 그 손가락이 하는 게 아니요. 손가락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거지. 말로 하자면은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을 억지로 이름 붙여서 그 이치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을 그렇게 설정했다 이 말이요. 제대로 좀 하자. 핀잔 한마디에 마음이 얼룩진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애써 희석시켜보지만 다시 싫은 소리 한마디가 더해지면 얼룩은 더 짙어진다. 근본 마음 자체는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 마음은 화낼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고 시기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맑고 여여할 뿐인데 마음바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들이 본인이 일으킨 생각에 본인이 포로가 되고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생각은 내가 일으킨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본래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을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바람은 시원한 것이 된다. 좌복 위에서 벌이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된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끊어질 것처럼 아팠던 허리와 다리가 갑자기 편안해지고 더디게 흐르던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맑아진 무언가가 속에 차면 속을 가득 채웠고 그냥 제 느낌을 표현하자면 그냥 그것이 보는 세계가 그냥 제가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같으면서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것이 보는 세계가 더 맑게 보여지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면 참 좋겠다. 앉아있어도 앉아있다는 느낌도 없이 머리는 하얘지고 마음은 공중에 떠있다는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무기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깝깝한 게 하다가 갑자기 깝깝함이 사라지니까 당황스럽고 이게 아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나 이런 계산하면 안 돼요. 해오던 대로 그냥 믿고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야 돼. 거기서 주저하면 안 돼요. 왜 잘 되는 건데 더. 안 될 때도 했는데 잘 되는데 못할 건 뭐요? 근데 본인이 분별한다고 된다 안 된다. 이게 뭘까? 이런 모르지지. 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해가지고 한참 할 때는 집중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변화해서
하니까 집중력이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떨어진다고. 화두를 들고 참구에 들어갈 때 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84,000 번뇌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번뇌를 몰아내려고 하는 순간 다른 번뇌를 거기다 더 씌우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화두가 벌어진 틈에 다시 화두를 올려놓으라는 것이 관화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그래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요. 어떤 생각이 들든 말든 그거 다 무시해라.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그건 본인 의지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화두가 유일한 길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화두 방해하는 거야. 몸은 고요히 좌복 위에 앉아있지만 시간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간다. 번뇌 망념으로 복잡했다가 통증으로 괴로웠다가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마침내 견고한 생각의 벽이 무너졌다. 몸이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다가 울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놓고 살라라는 그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쪼으시나. 내가 진짜 이거 움직이게 하는 이거를 단 한 번도 믿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너무 두렵고 삶이 괴로웠는데 그거 알고 났더니 그냥 속이 좀 시원한 느낌이 어제는 들었고 그거를 좀 알게 되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막연하게 표현했지만 뭔가 밝아짐? 그리고 제 자신의 뭔가 선택할 때 좀 더 뚜렷해지는 느낌?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상하게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집중이 빵 되면서 나도 모르게 왜 이리 몸이 가볍지 이러면서 뭐가 팍 내 안에 뭔가 터졌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폭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가 용솟음 팡 치면서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개운하다, 개운하다, 편안하다 이거였구나. 올라오면서 하얗게 머리가 아이고 싶다 크게 외치니까 머리가 팡 터지면서 머털도사처럼 흰머리가 탁 올라갔을 때 엄마 이거구나 자기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저는 확실히 그때 느껴가지고 이거다. 모든 화두가 근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근본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에 모든 사람이 자기 업장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업장과 씨름해서 그 업장이 한번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정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옛분들은 화두라고 하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맑아진 상태에서 그때 근본 이 의문에 대한 답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상쾌한 바람과 포근한 햇살을 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체험을 통해 우리의 근원인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2009년 안국선언에서 진행한
간화선 집중 수행에 참가했다. 당시의 강렬한 체험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You know, I didn't feel any danger or anything, so I just sat there in this darkness, in this well, just trying to focus on the question, you know, why can't I get this? And really just a feeling of that questioning. And after a while, I kind of noticed that at the top of this well, I could see this light shining at the very apex of the well. So it's all darkness around, and then the very top of this was just this brightness. And then suddenly the walls of this well began to crack almost. And suddenly there was brightness all around me. And the darkness disappeared, and it was just brightness in all directions surrounding me. Unusual experience, I have to say. Very intense experience. 너무 막 안 되고 한 4일째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불타는 것 같고 힘든 어떤 속에서 그때 제가 그야말로 막 빌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막 어디 매달리고 싶은. 그 어떤 순간에 뭐라 그럴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가 이제 막 탁 전환이 있었는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게 나를 버리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를 마주했던 6일간의 시간. 그 시간 끝에서 만난 것은 나라고 할 게 없다는 체험이었다. 나라고 믿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씻겨나갔다. 이 과정을 끝끝내 견뎌내고 이 의심과 분심을 동원해서 이 자아의 경계라고 하는 를 탁 넘어서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 있었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들을 하십니다. 이건 매우 일관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소위 이제 업장해소와 매우 유사한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해는 떠오르지만 어제의 그 해가 아니다. 해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학문으로 배워서는 알 수 없었던 나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 구름이 거치듯이 가려져 있던 안목이 열렸다. 하두를 들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하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더 공감하고 더 나를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I had this very strong sense, so this is what the Buddha nature is. That's what it is. And I kind of checked myself and I realized that my doubt had completely disappeared. And at that point, it seemed to me that all I could experience was this plasma field that was sort of all around. And at that point, I kind of just, I said, well, this is Buddha nature. And I just burst out laughing and kind of lied back on my back and just laughed and laughed and laughed and continued to laugh and laugh and laugh. 또 하나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인사이트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순수한 어떤 지성에 의한 알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해방의 몸과 마음에 정화되고 해방된 느낌이 든과 동시에 지혜, 통찰 혹은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신비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강한 의심과 함께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에서 지혜는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는 지혜가 그곳에 있었다. 이 일상 또한 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단계가 저는 오히려 경계를 체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은 일상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경계 체험을 하고 나면 일상조차도 이것도 무상한 거구나. 여기에 내가 뭔가 지금 뭐라 그러죠? 이거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실상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게 하는 데는 경계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고 안 하고 보는 관점은 그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엄청난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 음식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고추장이나 청국장을 외국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한테 줬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먹어보고 설명을 들을 때와 안 먹어보고 들을 때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 정도? 근데 그게 지금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기한 게 지금도 그 체험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관점들은 아직도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깨닫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르다. 마음 안에 흙이 있다면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질 때마다 물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간화서는 단순히 흙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흙 자체를 뽑아내는 수행이다. 그럼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만일 파도를 다 없애고 나면 바닷물도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파도도 바닷물이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바람만 잠재워라. 바람만 없으면 파도, 즉 번뇌망상이 바로 부처다. 네 감정이 바로 부처다. 이거는 불이법이라고 해서 아주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일상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마음 챙김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 챙김은 나를 찾게 해주기보다 나를 없애버리는, 무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안정시켜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간화서는 오히려 나를, 너 지금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너를 좀 찾아 우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현대에 더 필요한 건 어쩌면 간화서일 수 있다. 적어도 나로서는 그랬어요.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갈등, 불안이 커지면서 명상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는 점점 커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상처받은 만큼 위로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상처받을 수 있고 힐링으로는 근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명상을 쉼이나 힐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무 수행이 그 어떤 힐링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의식이 이제 좀 바뀌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좀 변화, 좀 발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증상 하나를 좀 약화시키는,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멈춰버리는, 그럼 또 다른 현상이 또 나오고 계속 이제 반복되고 뭐 하는 것 하다 보면은 이제 근원적인 어떤 그 변화의 이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또 말 그대로 깨달음을 위주로 한 수행인가, 아니면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구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So meditation, the scientific definition of meditation is that it is a family of mental training processes for training the mind. And for most people, it is about training the mind to become calmer and more perceptive and happier.
However, in the Buddhist perspective, the real goal of meditation is no less than the release of all suffering for ourselves and for all sentient beings. 운부함에서 보낸 6일간의 시간은 수행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일상을 위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일상은 운부함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다. 질투심과 이기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심이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마음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행을 계속하면서 몸의 밴 습관을 바꿔간다면 어디서나 청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가 수단이듯이 참선 역시 선을 하기 위한 수단이야. 선을 해야 돼요. 참이 떨어지고. 참선하는 것은 화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방법이고, 선을 하면은 화두조차 필요 없는 거야.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은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참선하도록 유도해야지. 참선을 통해서 선을 아는 거니까. 알아야지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는 상태로 화두 들고 의심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선인가. 이제 가나선은 지름길이고 눈을 뜰 수 있게끔 만드는 확실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가나선 수행을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선 참선을 통해서 안목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련의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다 일어나서 방선주 비치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묘한 행복을 느껴. 이 마음이 고요하다면 일체 분해나 망상,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 이제 괴롭다, 어렵다 살다가 보면 뭐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런 괴로움 자체가 서서히 없어져. 심지어 깊어지면 괴롭다는 말 자체가 내 사전에서는 사라져. 남을 보면 미워하고 싫어한다든가 화를 막 불끈불끈 낸다든가 그런 그 못난 모습은 내 사전에서는 없어지. 그러면서 삶 자체가 어디 가나 오나 그야말로 평화스럽고 묘한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어갈 수 있어요. 간화선의 본질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정관념과 감정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마침내 지혜를 눈뜨게 된다. 자기 업을 녹이는 게 업 녹아자락 한다고 녹아집니까? 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느껴야지. 아, 이게 업이 녹아지는 거구나. 직접 체험을 해야지 알게 되는 거지. 녹이고 싶다고 해서 녹여진다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가 돼서 깨달음이라 하는 큰 고비를 한번 맞이하고 난 뒤에는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지를. 그 세상에 힘들고 마음고생을 하고 또 삶에 지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선 공부를 하면 스스로 본래 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런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갖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이 이 정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의 포로가 되고 또 관념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간화선 집중 수행이 모두 끝났다. 6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화두 들고 이게 이제 조금 해소는 됐지만 살얼음 살듯이 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모르고 살 땐 진짜 살얼음 판에서 살았고 지금은 알고 살얼음을 살 수 있겠다. 제가 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밝은 빛 찾아가지고 조심조심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선방이란 곳에서도 앉아있는 시간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 다시는 하기 힘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내려두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른 경험,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체험이 됐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힘이 붙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수미 스님이 왜 이걸 몸으로 화두를 뚫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게 되었고요. 사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기 때문에 사실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라 정말 실참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한 번쯤은 꼭 동참해서 실행을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고요. 간화선이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어렵지는 않는데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집중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은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은 더 좋은 구성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화선이 일단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서 좋다는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체질에 맞다는 말이 한번 해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꼭 뵙겠습니다. 치열하고 간절한 여정 끝에 만난 참나는 어딘가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생로병사라는 삶의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순 없겠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 번째 화살은 더 이상 맞지 않을 것이다. Almost like seeing my outer shell. Never have felt like that. And then when I opened my hands, the lightness, just amazing. Like I don't even